전해드린 대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 귀국한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그래도 출장을 강행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게 아무리 두 달 전에 준비됐고 또 결례를 범할까 봐 결정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박정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 국민들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다. 이런 의미인가요? 글쎄요, 그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는 워딩인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난 이제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사소한 문제가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게 참 정치가 한가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이 지금 물난리고 저희들도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게 아직 비가 다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진로에 따라서 또 엄청난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수해 대처를 그렇게 못했다고 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좀 더 몸가짐을 바로 하고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 말 자체가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처신도 그렇고 지금 말한 것도 그렇고 별로 적절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수해 중 출장을 놓고, 해외 출장을 놓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환노위원장이 베트남으로, 그것도 집중호우가 막 시작된 오늘 떠났다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예, 특히 이제 박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환노위원장, 이 수해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특별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일정대로 만약에 5박 6일 출장을 갔다 왔다면 이 법안들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일종의 사과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예.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요 마지막 한 글자를 생각하시니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고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 사과를 하려고 한 거는 잘했다. 그러나 흔쾌하지 못한 모습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그 지위가 있고 그 지위가 가지는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감에 준해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민을 위해서
항상 있든 없든 대비를 하고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성을 하고 예. 앞으로는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먼저 우선시해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할 일이 있음에도 나갔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 이것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그래서 이 출장에 민주당 의원들만 갔잖아요.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당에서 막아가지고 이제 못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비난이 이제 좀 민주당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뭐 비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 과거 비난 때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판단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글쎄, 지난번에 보면 이 수해 때 어떤 비극도 그냥 대통령 또 정부 여당 비난 소재로 삼았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10명 넘는 목숨 잃었는데도 거기들 대통령의 외교를 비난하려고 했고, 사실 대통령의 외교와 의원 개개인의 외교가 비중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크라이나 방문은 거기서 계속 초청했던 일정이고, 또 거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지만 G7 정상들이 다 방문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진영의 이론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 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뭐 전쟁 중인 나라 두고 야박하지만 지금 벌써 뭐 재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쟁 중에 그렇게 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갔는데 우리가 재건에 끼겠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비중 있는 외교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외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병석 의장이 전 의장이 가는데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는데 뭐 수행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도 그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정말 본인들의 어떤 자식 처신도 문제지만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없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 중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재난 컨트롤 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당시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자, 저 발언에서 대통령을 민주당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베트남으로 바꾸면 완전히 같은 거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정도로 일각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라는 거를 마치 본인이 더 권한이 높고 지위가 높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에이전트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은 뭡니까? 주인의 의사를 읽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주체여서 나 아무렇게나 하고 나의 어떤 그 주인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사를 나한테 표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사를 반영해서 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어려움을 먼저 알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부 어쨌든 뭐 간 거 자체보다는 돌아와서의 태도, 대통령실의 해명 이런 걸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비난한 주체가 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과거 했던 비난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로남불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전남 지역의 수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자, 유럽 출장길에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정말 뭔가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네요. 22일 날 출장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 모두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하고 있고요. 근데 갈린 이유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뭐 본다고 유럽으로 출장 갔다고? 솔직히 말해서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죠? 무슨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교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카운터파트와 무슨 약속이 돼서 정상회담이나 무슨 뭐 국회의장과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갈 생각이 날까요? 정말 제가 만약 광주시장을 맡고 있다면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좀 비피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장을 가다니 아까 얘기한 홍준표 시장이 오버랩 되는데 그분이 저 뭐 골프 문제 없다고 한 게 경북에 피해가 있지 광주에 피해 저 대구에 피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전남에 있었지 광주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예. 뭐 그렇거나 아니거나 광주도 피해가 있었다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장이 이런 상황에서 간다? 이건 여름 휴가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빨리 귀국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 강 시장을 좀 빨리 귀국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들처럼 조기 귀국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만약에 지금 의원들한테 그 빨리 귀국하라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같은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강 시장에게도 똑같이 권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지 본인들이 누리는 권한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 이걸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코인 거래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법 관련해서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업무 시간에 또 거래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상임위 중 거래가 몇 번뿐이라고 거짓 진술한 김남국 의원과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같은 잣대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이 권영세 장관은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수천만 원 정도를 코인에 투자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게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과는 달리 본인이 이제 자진 신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로는 이 김남국 의원과 이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같은 잣대에 놓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글쎄 이제 그 권영세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10여 명이 지금 코인 그렇죠.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걸 상황을 확인해서 뭐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과 그래서 뭐 확인된 사실 기준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디 당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그야말로 코인 거래 자체, 투자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이라든지 혹시라든지 뭐 이른바 뭐 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특혜를 받은 거 있는지 그런 거 첫째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업무 시간 중에 혹시 거래한 게 있는가 회의 중에 예. 또는 뭐 장관 재직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거래한 거 없는가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해 충돌 여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만약 거기서 김남국 의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윤리위 제소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다른 당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뭐 코인 거래가 있었다, 코인 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처리를 미루고 이분들의 것을 확인해서 같이 해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리특위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리가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다른 의원들도 의혹이 확인되면 그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남국 의원 처리를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과 자진신고한 의원의 코인 거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기에 지금 권영세, 물론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윤리위 자문위가 이 자진신고한 의원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잣대는 같아야죠. 그러나 그것의 수위, 어쨌든 정상 참작, 이런 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잣대만은 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진신고했다는 게 정상 참작의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한 어떤 규모나 빈도수나 그다음에 한 행위의 시간이나의 적절성, 이런 것들은 그 수위를 정하는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도요, 이런 것들을 권영세 장관한테 비난을 하고 어떤 윤리를 제소하고 이렇게 하려면 김남국 의원 건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그 정당성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엔 논란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의도, 다시 말해서 적대적 공생, 그다음에 이익의 카르텔, 악의 카르텔,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서는 알게 모르게 똘똘 뭉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잣대로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건을 여기다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교수님 말씀대로 먼저 처리를 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상임위 도중에 그 수백 회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권영세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업무 시간에 한 거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본인이 이제 직접 거래를 한 게 아니고 그 우리 주식할 때 이제 앱으로 이제 예약 걸어놓은 것처럼 얼마에 자동으로 팔아지게, 자, 그렇게 걸어놨는데 그 시간에 공교롭게 팔린 게 됐다, 거래가 된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된 거라고 교수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은 권영세 장관 뿐만이 아니라 거래한 김홍걸 의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자진신고를 했으니까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이제 업무 시간 중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동 거래를 걸어놨다? 글쎄, 그것도 주식 거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코인 거래도 그렇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해명과 같지 않고 본인이 정말 장관 업무 중에 또는 국회의원 업무 중에 상임위 회의 또 본회의 중에 거래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돼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 건은 우리가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게 FIU에서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된 것,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팩트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잠시 해보자면요.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상하기에는 이게 제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제명이 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이원욱 의원이 이제 비명계 의원으로 이제 꼽히는 의원이고, 그리고 극히 일부의 의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자, 이런 생각이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조금 번지기 시작하면, 네. 예를 들어서 82명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제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느끼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시고 높은 도덕적 잣대를 세워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는 가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그 코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인 투자하는 거 국회의원 지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부분은요 제도가 정비가 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와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분야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빨리 여기에 그런 혼란을 없애고 제도를 정비해주고 국민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상황 속에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의 상황을 준용해 본다면 좀 준용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절대 코인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